나는 서재 문고리를 잡은 채 멈춰섰다.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낮고 거친, 그러나 묘하게 익숙한 억양. 마치 오래전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은 기억의 저편에서 흐릿하게 떠오르는 그런 음색이었다. 20년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촛불이 흔들렸다. 그 불빛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떨렸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침묵의 질감이 달랐다. 평소 아버지의 침묵은 위험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침묵은 무겁고 질척했다. 두려움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나는 손을 떼지 못했다. 문고리에 차가운 쇠 감촉이 손바닥에 박혔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복도 끝에서 어머니가 걸어오고 있었다. 평소보다 빠른 걸음. 아니, 빠르다기보다는 급박했다. 비단 치마가 바닥을 쓸며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있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체념이었다. 이미 끝난 일을 받아들인 사람의,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를 목격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들어가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했다. 그녀는 항상 작은 일에도 목소리가 떨렸다. 하인이 그릇을 깨뜨렸을 때도, 천둥 소리에도, 갑작스러운 방문객에도. 하지만 지금은 마치 돌처럼 단단했다. 서재 안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다. 둔탁하고 무거운 사람의 무게를 가진 소리. 나무 바닥이 울렸다. 그 진동이 문 밖까지 전해졌다. 나는 문을 열었다. 안은 예상보다 어두웠다. 촛불 하나만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밀랍이 흘러내리며 작은 불꽃을 유지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서한 앞에 주저앉아 있었다. 평생 꼿꼿했던 그 등이 구부러져 있었다. 손은 서한 모서리를 붙잡고 있었으나 힘이 없어 보였다. 그의 맞은편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집사 왕서방이었다. 하지만 그의 자세는 집사의 것이 아니었다. 허리를 굽히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마치 이 집의 주인처럼. 그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붉은 비단으로 장정된 책. 촛불빛에 비단이 피처럼 붉게 번들거렸다. 족보였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조모상을 치를 때도, 전쟁에서 동생을 잃었을 때도, 탄핵을 받았을 때도, 한 번도. 왕서방이 나를 보았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이상한 미소. 오래 참았던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그런 표정. 도련님, 그가 말했다. 목소리에 존칭이 실려 있었으나 존경은 없었다. 이제 진실을 아셔야 할 때입니다. 2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을. 나는 뒤로 물러서려 했으나 어머니가 내 등을 막았다. 그녀의 손이 내 어깨를 잡았다.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21살 봄,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서재에 혼자 들어갈 권한을 얻었다. 이제 내가 이 집의 문서를 관리할 때가 되었다. 아버지는 서한 위에 놓인 열쇠 하나를 밀어주었다. 장식 없는 철제 열쇠. 손잡이 부분이 낡아서 거무스름했고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다. 대대로 적장자만이 만지는 것이라 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나에게.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다. 손안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금속의 감촉만 남았다. 손바닥에 열쇠의 윤곽이 새겨지는 것 같았다. 족보부터 확인하거라. 내 이름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의 말은 명령이 아니라 확인처럼 들렸다. 마치 내가 그것을 확인해야만 무언가 완성되는 것처럼.
그의 눈빛에는 묘한 그림자가 있었다. 기대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서재 한쪽 벽면에는 3대째 족보가 보관되어 있었다. 붉은 비단으로 장정된 책. 표지에 위시 가문 족보라는 글자가 금실로 수놓아져 있었다. 세월이 흘러 금실이 곳곳에서 풀어져 있었으나 여전히 위험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펼쳤다. 종이에서 오래된 먹 냄새가 났다. 습기와 세월이 섞인 냄새. 내 이름은 적장자 항목의 첫 줄에 있었다. 위진. 아버지 위양의 이름 바로 아래. 글씨가 또렷하고 힘이 있었다. 붓을 꾹꾹 눌러 쓴 흔적이 보였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있었다. 화재로 유실된 기록 제작성, 경원 3년 봄. 나는 그 문장을 읽고 책을 덮었다. 별 생각 없이. 화재는 내가 7살 때 있었던 일이었다. 서재 한쪽이 불에 탔고 많은 책과 문서가 사라졌다. 그날의 기억은 희미했다. 연기 냄새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꼭 안았던 것만 기억났다. 아버지는 내가 족보를 덮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다. 무언가 말하고 싶으나 참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새로 부임한 집사 왕서방이 차를 가져왔다. 40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얼굴은 평범했으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낮은 목소리, 조심스러운 걸음걸이. 모든 동작이 계산된 것처럼 정확했다. 도련님, 족보는 확인하셨습니까? 그가 물었다. 차를 따르며 던진 질문이었으나 무게가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왕서방은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무언가 머물렀다가 사라졌다.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연민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잘하셨습니다. 그는 차를 내려놓고 물러났다. 문을 닫을 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찻잔이 받침과 부딪혀 작은 소리를 냈다. 나는 차를 마셨다. 쓰디 쓴맛이 혀에 남았다. 입안 가득 쓴맛이 퍼졌으나 뱉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었다. 석 달 후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졌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조회를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는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비틀거렸다. 하인들이 부축했으나 서재에 들어가자마자 피를 토했다. 붉은 피가 서한 위에 백지를 적셨다. 어이가 급히 불려왔으나 병명을 알 수 없다 했다. 맥이 불규칙하고 안색이 창백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조정의 탄핵상소가 빗발쳤다. 재상 일가가 남쪽 상당과 결탁해 세곡을 빼돌렸다는 의혹. 근거는 불명확했으나 상소는 매일같이 올라왔다. 아침마다 관아에서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했다. 탄핵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가문의 장부를 조정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왕서방이 말했다. 그는 병상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신음하고 있었다. 나는 망설였다. 장부는 서재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고 아버지만이 그 위치를 알고 있었다. 아버지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다. 그는 의식이 흐릿했다.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왕서방이 서재 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묘했다. 마치 그곳의 구조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니,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더 이상 묻지 않고 서재로 향했다. 나는 따라갔다. 그는 망설임 없이 서재 안으로 들어갔다. 벽을 훑어보더니 한쪽 책장 앞에 멈췄다. 손을 뻗어 특정 책 3권을 순서대로 눌렀다. 탁! 숨겨진 서랍이 열렸다. 나는 숨이 멎었다. 아버지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이 서재를 샅샅이 뒤진 것이다. 여기 있습니다. 왕서방이 장부 3권을 꺼냈다. 표지에는 남상거래 내역이라고 적혀 있었다. 종이가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그는 장부를 내게 건넸다. 나는 받아들었다. 펼쳐보려는 순간 그의 손이 내 손을 덮었다.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의 눈빛이 강렬했다. 간절함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조정에 장부를 제출했다. 사흘 후 탄핵은 철회되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으나 더 이상 상소가 올라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병상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을 감은 채 고개만 천천히 저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까? 대답은 없었다. 아버지의 손이 내 손목을 잡았다. 힘없는 손이었으나 악력은 강했다. 손톱이 내 살에 파고들었다. 그날 밤 왕서방이 차를 가져왔다. 평소처럼. 하지만 그가 나간 후 찻잔을 들었을 때 손이 떨렸다. 찻잔 밑바닥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촛불에 비춰보니 보였다. 경원 3년. 나는 차를 마시지 못했다. 아버지는 회복하지 못했다. 3달 동안 병상에 누워 있다가 겨울 초입에 세상을 떠났다.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임종 직전까지 왕서방을 가까이 두지 않았다. 왕서방이 문안을 드리려 할 때마다 고개를 돌렸다. 손으로 물리쳤다. 마지막 며칠은 왕서방의 이름만 들어도 몸을 떨었다. 그 사람을 믿지 마라.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 내 손을 잡고 한 말. 힘없는 손이었으나 악력은 강했다. 손톱이 내 손등에 박혔다. 나는 무슨 뜻인지 묻지 못했다. 질문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눈동자의 초점이 흐려졌다. 상을 치르는 동안 왕서방은 모든 것을 도맡았다. 조문객 응대, 제사 준비, 장례 절차. 그는 마치 이 집의 모든 예법을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움직였다. 3년상의 절차, 제물의 배치, 곡을 하는 시간까지 하인들도 그의 지시를 따랐다. 나보다 더 자연스럽게. 도련님, 이제 가주가 되셨습니다. 왕서방이 말했다. 사무제를 마친 다음 날이었다. 상복을 입은 내 앞에서 그는 허리를 굽혔으나 눈빛은 굽히지 않았다. 가문의 인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공식적인 가주가 되십니다. 인장은 아버지의 침실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다. 나는 왕서방을 따라 그곳으로 갔다. 처음 들어가 보는 곳이었다. 아버지는 살아생전 누구도 그 방에 들이지 않았다. 어머니조차도. 방 안은 소박했다. 화려한 장식이 없었다. 서안 하나, 침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공기가 무거웠다. 오랜 시간 혼자 있던 사람의 고독이 벽에 스며 있는 것 같았다. 그가 벽 한쪽을 눌렀다. 나무 판자가 살짝 들어갔다가 튀어나왔다. 숨겨진 서랍이었다. 안에는 옥으로 만든 인장 하나와 편지 한 통이 있었다. 편지 봉투가 누렇게 발에 있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편지는 나중에 읽으십시오. 왕서방이 말했다. 그는 편지를 먼저 집어 내 손에 쥐어주었다. 종이가 축축하게 느껴졌다. 습기를 머금은 것 같았다. 아니, 누군가의 손때가 묻은 것 같았다. 나는 인장을 받았다. 차가웠다. 손안에서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다. 옥에 새겨진 글자가 손바닥에 눌렸다. 그날 밤 편지를 펼쳤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평소보다 흐트러진 글씨. 손이 떨렸던 것 같았다. 내가 죽으면 족보를 다시 확인하라. 경원 3년 기록을.
반드시 왕서방을 멀리하라. 그를 믿지 마라. 나는 서재로 달려갔다. 촛불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어 족보를 찾았다. 족보가 사라져 있었다. 보관하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먼지만 남아 있었다. 책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왕서방을 불렀다. 한밤중이었다. 족보를 어디에 뒀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촛불 아래 그의 얼굴은 처음 본 것처럼 낯설었다. 그림자가 얼굴 반쪽을 가렸다. 침묵이 길었다. 복도에서 바람 소리만 들렸다. 왜 찾으십니까? 그가 되물었다. 집사가 주인에게 되묻는 것. 그의 목소리에 존칭은 있었으나 존경은 없었다.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아, 그 편지. 왕서방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예상했던 일처럼. 읽으셨군요. 그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붉은 비단 표지. 족보였다. 나는 그것을 빼앗으려 했다. 그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손에 쥐어주었다. 펼쳐보십시오. 나는 족보를 펼쳤다. 내 이름이 있는 페이지. 위진. 아버지 위양의 아들. 아래를 보십시오. 그가 내 이름 아래를 가리켰다. 화재로 유실된 기록 제작성. 경원 3년 봄. 이 줄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줄 아래를 보십시오. 자세히. 나는 촛불을 가까이 가져갔다. 먹이 번진 자리가 있었다. 희미하게 지워진 흔적. 왕서방이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가락이 내 손가락을 이끌어 그 자리를 만졌다. 종이 표면이 거칠었다. 무언가 긁어내고 덧칠한 흔적. 느껴지십니까? 나는 느꼈다. 종이의 두께가 달랐다. 그곳만 먹물이 두껍게 쌓여 있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름입니다. 왕서방이 내 손을 놓았다.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경원 3년 봄. 그가 말했다. 화재가 있었습니다. 도련님도 아시겠지요. 나는 알았다. 7살 때 서재에 불이 났던 날. 그날 누가 죽었습니까? 내가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왕서방이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촛불을 집어들었다.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다. 아무도, 모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족보를 가리켰다. 여기서는 누군가 죽었습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왕서방이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처음으로 코의 모양, 눈썹의 각도, 이마의 넓이, 아버지와 닮았다. 나보다 더 20년 전 이 자리에 있던 사람은 그가 말을 멈췄다.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가 서안 앞으로 걸어갔다. 가주의 자리, 내 자리, 그곳에 섰다. 앉지 않았다. 그저 섰다. 그곳이 어울렸다. 끔찍하게도 말했다. 신문 열흘째 되는 날이었다. 족보는 화재로 소실되었고 제작성된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것이 없소. 당신이 보여준 족보도 조작되었을 수 있소. 왕서방은 웃었다. 비웃음이 아니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피가 섞인 웃음. 증인이 있습니다. 누구요? 이 집의 부인. 내 어머니였다. 관아가 술렁였다. 관리가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증언을 거부했다. 그녀는 관아에 나오지도 않았다. 병이 깊다는 이유였다. 어이가 진단서를 제출했다.
신병이라고 했다. 밖에 나올 수 없는 상태라고. 한 달 후 왕서방은 유배형을 받았다. 북쪽 변방으로 5,000리 길. 돌아올 수 없는 거리. 나는 그를 보내는 날 마지막으로 마주쳤다. 관아 마당에서였다. 그는 죄인의 옷을 입고 있었으나 허리는 꼿꼿했다. 목에는 칼이 채워져 있었으나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잠잠했다. 위협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진실은 남아 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돌아섰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쇠사슬 끌리는 소리가 돌바닥에 메아리 쳤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안채에 갇혀 있었다. 문을 열지 않았다. 하인이 밥을 가져가도 받지 않았다. 물만 조금씩 마셨다. 어머니, 들어오지 마라. 그녀의 목소리는 죽은 사람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혼이 빠진 것 같았다. 살아있으나 죽은 목소리. 나는 물러섰다. 그날 밤 처음으로 제대로 잠들었다. 악몽은 꾸지 않았다. 왕서방의 얼굴도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씁쓸했다. 석 달 후 남쪽 상단에서 사람이 왔다. 장부를 돌려받으러 왔습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장부입니까? 도련님께서 조정에 제출하신 장부 말입니다. 남상거래네요. 원본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약속이었습니다. 약속? 왕서방과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상인은 계속 말했다. 그분이 만들어주신 장부였습니다. 덕분에 저희 상단도 조정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본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나는 그를 돌려보냈다. 장부는 조정에 제출했으니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상인은 미심쩍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떠났다. 그날 밤 서재를 뒤졌다. 아버지가 보관하던 장부들을 모두 꺼냈다. 먼지가 풀풀 날렸다. 기침이 나왔다. 조정에 제출했던 장부와 같은 제목의 책이 또 있었다. 남상거래네요. 표지가 똑같았다. 크기도 두께도. 두 권을 나란히 놓고 펼쳤다. 촛불을 가까이 가져와 비교했다. 숫자가 달랐다. 날짜가 달랐다. 거래처 이름이 달랐다. 금액이 달랐다. 모든 것이 달랐다. 왕서방이 건넨 장부는 조작된 것이었다.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하는 대신 아예 다른 거래 내역을 만들어낸 것. 깨끗한 거래만 기록된. 적당한 금액, 합법적인 거래처, 정확한 날짜. 나는 원본을 다시 펼쳤다. 손이 떨렸다. 거기에는 실제 거래가 기록되어 있었다. 남쪽 상단과의 세곡 밀거래. 재상 일가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금액도 적혀 있었다. 천문학적인 숫자. 국가 세금의 3분의 1. 탄핵은 사실이었다. 아버지는 정말로 세곡을 빼돌렸다. 그리고 나는 조작된 장부로 그것을 은폐했다. 모르고. 왕서방의 손에 놀아나서 서재 문이 열렸다. 어머니가 서 있었다. 촛불을 들고. 석 달 만에 처음 보는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이제 알았느냐? 그녀가 말했다. 내가 무엇을 지켜냈는지, 내가 무엇의 공범이 되었는지. 촛불이 흔들렸다. 그녀의 손도 떨렸다. 밀랍이 바닥에 떨어졌다. 어머니는 촛불 앞에 앉았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불꽃을 바라보았다. 불빛이 그녀의 눈에 반사되었다. 눈물인지 불빛인지 구분이 안 됐다. 경원 3년 봄.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화제가 있었다. 나는 기다렸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무릎 위에 놓인 손, 손가락이 치마를 움켜쥐었다. 비단이 구겨졌다. 그날 밤, 그녀가 말을 멈췄다.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맺혔다. 서재에 불이 났을 때 나는 앞으로 다가갔다.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두 아이가 있었다.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악력이 강했다. 뼈가 으스러질 것 같았다. 둘 다 7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렀다. 내 아버지는 목이 메었다. 말이 끊어졌다. 나는 기다렸다. 한 아이를 안았다. 어머니가 눈을 감았다. 눈물이 계속 흘렀다. 적자를.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내 얼굴을 만졌다. 너는 저쪽에 있었다. 연기 속에 혼자. 내 눈에서도 눈물이 났다. 나는 어머니가 소리 없이 울었다. 어깨가 떨렸다. 나는 내 아버지를 막았다. 그녀가 나를 끌어안았다. 세게 숨이 막힐 정도로 적자를 놓으라고, 내 아들을 구하라고. 그녀의 몸이 떨렸다. 온몸이. 아버지는 거부했다. 소리쳤다. 적자라고. 가문을 이을 아이라고. 어머니가 나를 더 세게 안았다. 나는 그의 팔을 물었다. 피가 났다. 아버지가 비명을 질렀다. 아이를 떨어뜨렸다. 침묵. 나는 너를 안았다. 뛰었다. 밖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뒤에서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적자를 부르는 소리. 이름을. 왕민아, 왕민아. 어머니가 나를 놓았다.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이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단 한 번도. 밖에서 까마귀가 울었다. 어머니가 일어났다. 비틀거렸다. 나는 부축했다. 집사왕 씨 부부가 왔다. 그들이 적자를 안고 있었다. 살아있었다. 기침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문 쪽으로 걸어갔다. 아버지는 그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문고리를 잡았다. 고개를 돌렸다. 문이 열렸다. 다음 날 족보를 다시 썼다. 아버지가. 내가 지켜보는 앞에서. 어머니가 복도로 나갔다. 왕민의 이름 위에 내 이름을 덮어 썼다. 먹물을 3번 칠했다. 손이 떨렸다. 붓을 떨어뜨렸다. 다시 들었다. 계속 칠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멀어졌다. 20년 동안 내 아버지는 단 하루도 편히 자지 못했다. 발소리가 사라졌다. 나는 서재에 혼자 남았다. 촛불이 흔들렸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울음이 나왔다. 소리 없이. 보름 후 왕서방이 돌아왔다. 한밤중이었다. 서재 창문이 열렸다. 바람이 들이쳤다. 촛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무거운 발소리. 쇠사슬 끌리는 소리. 나는 일어나지 않았다. 서안에 앉은 채로. 불을 켜지 마십시오. 왕서방의 목소리였다. 어둠 속에서. 어둠이 더 편합니다. 20년 동안 어둠 속에 살았으니까.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그가 내 앞에 섰다.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느껴졌다. 그의 존재가. 유배지를 탈출했습니까? 걸어왔습니다. 5,000리를. 그의 숨소리가 거칠었다. 상처난 사람의 숨소리. 침묵이 흘렀다. 남쪽 상단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내가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장부를 달라고 했습니다. 거절당했지요. 왜 그들이 당신 편입니까?
제가 그들의 죄를 알고 있으니까 어둠 속에서 웃음소리가 났다. 도련님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도, 그리고 도련님이 은폐한 죄도 무언가 서한 위에 놓였다.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 문서입니다. 무슨? 가문 포기 문서.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손을 뻗었다. 종이를 만졌다. 어둠 속에서 글자는 보이지 않았다. 서명하지 않으면 조정의 장부 원본이 전달됩니다. 내일 아침, 저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가문 전체가 압니다. 냉정한 목소리. 어머니도 동생들도 압니다. 나는 붓을 들었다. 먹을 갈았다.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어 붓끝이 벼루에 닿았다. 먹물이 손에 묻었다. 서명하려는 순간 문이 열렸다. 불빛이 들어왔다. 어머니였다. 촛불을 들고 손에 칼이 들려 있었다. 안 됩니다. 어머니가 왕서방 앞을 가로막았다. 왕서방의 얼굴이 보였다. 수염이 자라 있었다. 흉터가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비키십시오. 내가 증언하겠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칼이 어머니 자신을 향했다. 내가 죽으면 믿을 것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니까. 왕서방이 멈췄다. 어머니, 내가 불렀다. 당신은 나를 선택했습니다. 어머니가 왕서방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내 아들입니다.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내가 버렸지만, 칼이 떨렸다. 하지만 이제는 그를 지키겠습니다. 왕서방의 눈에 무언가 스쳤다. 눈물이었다. 20년 동안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니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왕민아,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처음으로 왕서방의 다리가 꺾였다. 무릎을 꿇었다. 나는 문서에 서명했다. 빠르게 먹물이 번졌다. 가겠습니다. 왕서방이 고개를 들었다. 안 됩니다. 이미 서명했습니다. 나는 문서를 그에게 건넸다. 그가 문서를 받았다. 보았다. 촛불에 비춰보았다. 찢었다. 이건 제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정입니다. 그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단 한 번만, 한 번만. 어머니가 칼을 떨어뜨렸다. 왕서방이 다가갔다. 어머니가 그를 안았다. 떨리는 손으로. 미안하다. 왕민아, 미안하다. 왕서방이 울었다. 소리내어. 나는 밖으로 나갔다. 문을 닫았다. 복도에 섰다.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이. 나는 걸었다. 현관으로, 대문으로. 뒤돌아보지 않았다. 서재 문을 연 순간 본 것은 쓰러진 아버지가 아니었다. 왕서방이 바닥에 누워 있었다. 가슴에 칼이 꽂혀 있었다. 부엌칼이었다. 어머니가 그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피가 치맛자락에 묻어 있었다.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 그녀가 말했다. 나는 한 걸음 들어갔다. 왕서방의 눈은 아직 감기지 않았다. 그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는 없었다. 하지만 읽을 수 있었다. 형님, 나는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손에 무언가 쥐어져 있었다. 족보였다. 붉은 비단 표지. 피가 묻어 있었다. 펼쳤다. 내 이름이 있는 줄. 그 아래 지워진 이름. 먹물을 손톱으로 긁어냈다. 글자가 드러났다. 왕민. 그의 손이 힘을 잃었다. 차가워졌다. 어머니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무거웠다. 태워라. 나는 책을 덮었다. 촛불이 흔들렸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관가의 사람들이었다. 어머니는 움직이지 않았다. 도둑이 들었고 집사가 막다가 죽었다. 나는 일어섰다. 책을 촛불에 가까이 가져갔다. 불꽃이 비단을 핥았다. 타올랐다. 내 이름이 먼저 사라졌다. 왕민의 이름이 사라졌다. 쟤만 남았다. 어머니가 나갔다. 관리들을 맞으러. 나는 혼자 남았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서한 위에 찢어진 문서가 놓여 있었다. 왕서방이 찢은 것. 조각들을 주었다. 하나씩 불 속에 던졌다. 관리들이 들어왔다. 집사가 도둑을 막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나는 말했다. 관리가 시신을 살폈다. 이름이 왕서방입니다. 가족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후에 말했다. 동생이 있었습니다. 관리가 고개를 들었다. 어디에? 떠났습니다. 오래전에. 관리가 기록을 남겼다. 시신이 옮겨졌다. 피가 닦였다. 어머니가 들어왔다. 그들이 모두 떠난 후 나는 제가 있는 자리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내 옆에 섰다. 끝났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재를 모았다. 손으로. 이것을 어디에 뿌려야 합니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재를 품에 안았다. 일어섰다. 창밖을 보았다. 해가 떠올랐다. 아버지 산소 옆에 묻겠습니다. 어머니가 내 팔을 잡았다. 안 된다. 형제였습니다. 남들이 알게 된다. 저만 알면 됩니다. 손을 뿌리쳤다. 서재를 나갔다. 어머니는 따라오지 않았다. 복도를 걸었다. 대문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까마귀가 울었다.